독서와 관련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인간은 단어의 개념, 언어의 의미를 처음에 어떻게 형성하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의미를 파악할까요? 두 가지 원리가 있다고 보면 돼요. 한 가지 원리는 상대성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상대성의 원리라는 거는 슬픔을 모르는 자는 기쁨도 모른다는 원리입니다. 진정한 차가움, 겨울을 경험해보지 못한 자가 여름이 덥다라고 말을 할 때, 그러니까 겨울을 전혀 체험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한국의 여름은 되게 덥네요 라고 말할 때, 한국에서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체험한 사람이 올여름이 되게 덥네라고 말할 때 그 같은 덥다라는 의미가 같냐고요. 다르죠.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면 언어의 개념이라는 것은 자기가 경험했던 극성에서 생긴다라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뻐봤고 얼마만큼 아파봤고 슬퍼봤고, 또는 얼마나 뜨거운 거를 내가 경험해봤고 얼마나 차가운 얼음도 만져봤고 불에도 대봤다 이거죠. 커피물에도 대보고 이런 거. 그런 경험의 극성에서 그 인간은 언어의 의미를 파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차이에 의해서 의미가 형성되고, 또 하나는 다양한 오감의 경험, 감각. 그래서 우리의 그 본능은, 인간의 무의식은 감각의 언어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 물질적인 언어. 그 몸에 물질로 쌓여 있는 거죠. 몸에. 그래서 몸에 그 무의식이 물질로 쌓여 있는데, 그것이 다양한 경험을 할 때마다 그게 언어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감각이 언어가 되는 거죠. 자, 감각이 언어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아이가 언어를 배울 나이 때 그 아이의 주변에 있었던 성인들이 그 아이한테 그 감각을, 언어가 형성된, 단어의 뜻이 형성되는 감각을 어떻게 주입시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인 거죠. 어떻게 주입시켰는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하게는 긍정적으로 단어를 주입시켰는가, 부정적으로 주입시켰는가의 문제죠. 그것에 따라서 그 아이는 살면서 부정적인 말이 계속 나오게 되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그 태도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로부터. 그래서 태도를,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모가 어떤 표정이라든가 뉘앙스 같은 게 있잖아요. 어떤 모든 단어를 말할 때.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얘가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입력을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부모의 정서와 태도를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애들이. 여기 보면 우리 그 언어에 있어서는 독서를 할 때 언어를 쓰잖아요. 그러면 의미론적인 게 있어요. 그 단어의 뜻. 그 다음 형태. 그 ABCD의 형태라든가 이걸 인지하는 거. 그 다음 통사. 통사는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에요. 주어 동사, 주술관계를 파악하는 거. 편집을 잘하는 능력을 뭐라고 하냐면 화용론이라고 합니다. 전체 스토리를 구성하는 능력. 근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전체 문장과 스토리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 그게 이제 화용이에요. 화용.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이름 중에 이름이 박화용인데 정말 글을 잘 써요. 이름도 화용인데, 그러니까 글을 잘 쓰려면 좀 화용론적인 발달이 뛰어나야 돼요. 그게 가장 마지막에 완성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우리가 면접 보고 할 때, 그 인터뷰 할 때라든가 논술, 자기소개서 쓸 때 그런 걸 잘하려면 좀 화용론적으로 발달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그 화용론적인 발달, 통사, 의미론적인 발달, 형태론적인 발달을 가져다주는 경험들이 각각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뭉뚱그려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체험을 할 때 다르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거를 먼저 분명히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책을 읽는다고 해서 감동이 같지를 않아요. 같은 책을 봐도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책을 봐도 거기서 요점 정리를 할 수 있느냐, 그 이야기를 자기가 다른 이야기를 패러디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다르다는 거죠.
그래, 어떤 내용을 봤어? 엄마한테 설명해 볼래? 설명 못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책을 봐도.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같은 단어를 읽어도, 같은 문장을 봐도 거기에서 감정과 감동의 에너지가 많이 일어나는 아이로 만들어야만이 그걸 이해하게 돼요. 그리고 인간이 어떤 그 감정을 이해하려면은 뭐가 또 있어야 되냐면은 이제 그거를 거울 뉴런이라고 하는데, 타인의 행동을 많이 관찰한 경험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의 경험이 아이들이 또 많아야 돼요. 그 이해력이 깊어지려면. 그게 이제 운동이죠, 운동. 그래서 운동을 하고 뭐가 만들기 하고 친구들하고 소꿉장난하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나중에 그 책을 읽을 때 이해력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기교육이 안 좋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조기교육은 어휘력이 많이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 각 단어를 읽었을 때마다 두뇌의 활성도를 낮게 만들어낸다 이거죠. 그럼 한 단어를 읽을 때마다 활성도가 낮은 애는 1차적으로는 절대 시를 쓸 수 없는 애가 됩니다. 시를 못 쓰죠. 시라는 것은 단어 하나하고 쉼표 하나에서 하룻밤을 고민하는 거거든요. 그 미세한 감동을 느끼는 거란 말이에요. 시를 못 쓰게 되는 아이는요, 블로그를 해도 파워블로그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설득시킬 문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어제 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미래의 부는 인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커뮤니티에서 온다. 창의성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대인관계지능. 이걸 어제 얘기를 했었는데,